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소수 종교인들을 위한 현장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소수지만 이슬람교 신자들이 있지요.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또 한국 사회는 이슬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어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슬람의 현실과 그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국 사회의 이슬람과 종교 자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한국 사회의 이슬람과 종교 자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어떤 취지로 마련된 세미나였는지요? 그러니까 국내 이슬람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내에 있는 무슬림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종교 자유를 같이 나눌 것인가라는 게 큰 목적이었고요. 제가 맡은 이제 그 업무는 무슬림 현황들, 한국에서 무슬림들이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예. 그 어느 사회나 소수 종교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네. 이슬람 신자가 얼마나 되나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10년마다 그 인구조사에다가 문제 하나만 더 집어넣거든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시된 항목 속에 이슬람교가 있다면 우리가 이슬람교 신자가 얼마 되는지 알겠는데 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공식적으로 지켜야 할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학자들은 어떻게 추산을 하냐면 만약에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이 들어왔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사람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 거의 무슬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사실 10%는 그리스도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무슬림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뭐 합법적으로 머무는 사람 그리고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 합쳐보면 한 20만은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네. 단기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쨌든 추정으로는 20만 명 정도. 네. 예.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같이 한국 사람들로서 무슬림인 사람이 얼마큼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70년대 중동 지역에 그 석유 및 그다음에 건설 산업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해당 국가들이 노동자를 받을 때 뭐 개종을 해야지 받아주는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무슬림으로 사실상 형식상으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비자를 받기 위해서 무슬림이 되고 한국 돌아와서는 뭐 무슬림 생활을 하지 않는, 그때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가 그러지 않았냐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나 지금이나 계속 나오는 게 한국의 무슬림은 3만 5천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도 정확하지가 않죠. 예.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한국인으로서 무슬림 신자가 된다, 이슬람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슬람교가 어떤 그 지역적인 특색이라든지 어떤 그 민족적인 정체성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이슬람 신자가 된다, 이거는 쉽지는 않죠.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면은 뭐 종교가 들어오면은 종교의 그 생각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문화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먹는 거. 예, 먹는 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주 잘 먹는 뭐 돼지고기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먹습니다만 선지 해장국이라든지. 네. 예, 뭐 선지 피가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무슬림 사이에서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그러한 문화적인 코드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야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지만, 네네. 네, 한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의 이슬람 신자로 추정되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모스크는 21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태원이라든지 그렇게 좀 큰 규모의 모스크를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신자들끼리 일종의 동아리방처럼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들을 우리가 무살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배소가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무슬림들이 무슬림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뭐 예배 같은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시간이 좀 안 맞죠. 시간이 하루에 무슬림들이 5번 예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무슬림인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과 시간에 걸리는 시간들이 보통은 2번째 예배하고 3번째 예배가 일과 시간에 걸려요. 정오하고 한 3시쯤에 하는 예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전에 노동자분들이 사장님들한테 그 시간에 좀 빼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빼주고는 싶은데 지금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 틈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보통 금요일 날이 무슬림들이 예배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우리는 안 쉬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많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그 전에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이슬람 신자들도 있으니 사원을 더 지을 모스크라고 하셨죠? 이거를 더 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논란도 있어요. 그에 대한 반대가 좀 심한 게 또 좀 문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동계올림픽을 할 때 강원도 쪽에다가 관광객들을 위한 모스크를 좀 지어볼까 했는데 그게 왜 국가의 돈으로 그런 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참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국가가 돈을 들이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시설을 지어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돼요. 민간 차원이라면 몰라도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거보다도 지금 대구에 있는 모스크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들을 좀 논란이 심한 얘기는 좀 안 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예. 그런데 저도 이 얘기는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끝나고 나서 후회는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1990년대부터 우리가 노동 허가증을 주면서 외국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큰 사건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멘 난민 사태가 있었죠. 제주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구 모스크 건축 사건 하나 있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 짓고 있는 대구에서요. 여전히 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다음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들어왔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가장 큰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구 모스크예요. 예. 그러니까 경북대 다니는 경북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돈을 굉장히 7년 이상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합법적으로 다 짓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종교 문제를 떠나서요. 이게 얽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무슬림 친구들이 그쪽에서 그냥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 원래 건물들이 있었고 사람들하고 잘 지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낙후되고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자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들이 정말 학생들이 17만에서 모았는데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2개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1개는 매입을 했는데 1개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주택이 나와서 주택을 사버리니까 문제가 이게 가격 때문에 계속 그 조율 중이었던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거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시작된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종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외부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뭐 네, 특정한 뭐 종교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민들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거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문제가 커졌고 행정 당국이 손을 놔버렸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법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슬림 친구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거 매일같이 공사를 못 하고 있으면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 피해 보상 문제도 또 생겨요. 예.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종교 문제로 더 비화가 돼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구에 이런 무슬림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있다고 뭐 전 세계적으로 알자지라 방송이라든지 다 나가서 이거 좀 국가적으로도 큰 위신 손상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무슬림 친구들이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인들 잘 안 나서죠. 그렇죠. 참. 너무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특히나 우리 원음방송 또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로 보자면 이렇게 소수 종교인들도 존중해주고 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성숙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아무래도 또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오해도 있는 측면이 또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 좀 어떤 점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좀 많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문제인데요. 어느 종교든지 과격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과격한 사람들을 몇 명을 보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그겁니다. 테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문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다 테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테러 분자에게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극단주의 무슬림, 자기 스스로가 무슬림이라고 하고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죽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도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두 번의 거듭된 피해를 받아요. 극단주의자들한테 피해를 받고 또 그런 극단주의자가 무슬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비무슬림들의 인식 때문에 피해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종교나 극단적인 분들이 있고 이슬람교 대부분의 신자들은 좀 이렇게 온순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인식하면 되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선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 나쁜 사람만 가지고 쟤네들은 나쁘니까 너희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공간을 없애는 것은 정치인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자,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자, 어제 이러한 상황을 좀 개선해 보고자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자 또 이런 세미나도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견을 나눠보자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뭐 어제 세미나에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온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 방책이 있냐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 간 대화라든지 그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절망감이 뭐냐면요. 종교 간 대화, 우리 둥근 소리도 그 마음 착하신 분들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를 하는데 종교 간 대화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가 있으려면 대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교가 뭐를 하든 좀 관심 좀 껐으면 좋겠다. 내 신앙을 좀 잘 다듬고 내 신앙을 잘 다듬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욕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 신앙이 튼튼하고 내 신앙이 건전한데 다른 종교를 욕하는 거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자기 신앙을 좀 더 잘 다듬고 그리고 주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지랖 넓게 좀 하지 말자. 예.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종교가 귀한 만큼 남의 종교도 귀하고 내 종교를 제대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은 남의 종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